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준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꿈이 의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고 부모님께서도 항상 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뇌를 좀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믿었었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성적이 좀 떨어져서요, 의대를 가지 못하면서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나중에 호텔리어가 되고 호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리어가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었고요. 그 꿈을 이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잘 진행하다가 마감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국 주식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러한 또 꿈을 꾸고 있거든요.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룬다는 것은 단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계속 행진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2022년 이제 1월 중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꿈을 하나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시기잖아요. 올해 들어서 계획도 세워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꿈을 하나 만들어가는 멋진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부푼 꿈을 안고 미국 주식 전문가가 되기 위한 월요일 방송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꿈 얘기로 방송에 서문을 장식한 이유는요, 오늘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꿈, 하지만 이루기 정말 어려웠던 꿈을 가진 분이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시작하는 연설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이분을 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국경일인데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 트레이더들, 투자자들이 타임 오프, 오늘 쉬는 날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는 엄연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쉬고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욕 증시에 그리고 나스닥의 퓨처, 그러니까 선물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잠깐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는 지금 기리는 것이다. 시빌 라이트라는 것은 시민권이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의 리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시민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흑인 운동가였죠. 그래서 흑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버스데이가 생일이 이제 1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방 홀리데이로 정해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매년 1월 달 세 번째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83년부터 생겨난 신생 공휴일이라고 하고요. 프레지던트 레이건, 우리도 잘 아는 이름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법으로 지정하면서 공휴일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의 한 연설이 있잖아요. 이 연설 못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일부 방송 마지막 부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 I have a dream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시청하면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주식 관련된 뉴스는요, 반도체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2022년 올 한 해는요, 굉장히 좀 굴곡 있는 한 해를 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반도체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테크주 중에서도 이 반도체 쪽은 조금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웰스파고에 따르면 Chip Equipment Makers, 즉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장비 기업들마저도 역시 변동성에 시달릴 것이다.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변동성이 기대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아 보이는 기업도 선정을 해줬거든요. 어떠한 기업이 가장 지금 좋은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few industries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2021년 작년 한 해 지금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로 공급 문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산업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미컨덕터 섹터 즉 반도체만큼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2022년에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되기를 기대해주고 있죠. 자, 그렇지만 실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현재 세미컨덕터 반도체 장비 분야의 어세스먼트를 해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요. 웰스파고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평가 결과로는 아마도 투자자들이 기어업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피 로드라는 것은 이제 굴곡이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이러한 그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다. 준비를 단단히 해라. 안전벨트를 매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조 쿼트러치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변동성이 계속해서 가까운 미래에는 리얼텀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미래에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따라서 반도체 주식의 주가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요. 각 기업들이 발표하는 분기별 어닝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한 이제 전망치 가이던스가 나오잖아요. 이 세일즈 아웃룩도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 하나하나 발표하는 그 숫자 하나하나에 주가가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카투러치가 또 그 중에서 KLA라는 기업을 탑픽으로 뽑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KLA는 우리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박철민 미국 주식 이야기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한 장비 기업입니다. 이 KLA 반가운 이름이 지금 탑 주식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카투러치에 의하면 그가 지금 믿는 바는 뭐냐면 이 KLA라는 기업은요. 굉장히 좀 포지셔닝이 적절하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잘 포지셔닝이 돼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텔이 선언을 했죠. 이제 우리가 다시 파운드리 쪽에 강화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캐피탈 스펜딩 지출을 할 텐데 이렇게 인텔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공장도 짓고 장비도 늘리고 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업이 KLA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월 말에 이 쿼터러치라는 전문가는요, raise his rating이니까 KLA에 대한 평가를 아웃퍼폼 매수로 올려준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웨이버 쪽 그리고 fab equipment 마켓이 반도체 장비 마켓이 시장이 올해 들어서 적어도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KLA에 대해서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장비 기업이죠. 굉장히 좀 more muted하다. 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 할 평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기업은 ASML인데요. ASML 같은 경우는 터프 셋업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셋업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화재가 하나 발생했거든요. 베를린에 있는 공장 하나가 지금 커다란 화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화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ASML의 베를린 공장에서는 책임이 있다. 뭐의 책임이 있냐면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있잖아요. 이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소그래피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보통 노광 장비라고 부르는 ASML만이 만들 수 있는 최신 반도체 장비잖아요. 이 장비는 사실 없어서 몰팔 정도로 인기가 좋죠. 따라서 ASML의 입장에서는 그냥 만들면 족족 판매되는 이러한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잠깐이나마 만약에 가동이 좀 중단되거나 아니면 차질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매출이나 순이익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KLA라는 반가운 이름이 등장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메타버스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메타를 넘어선다. 여기 나와 있는 메타는 이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기관은 에버코어고요. 에버코어에서 지금 굉장히 좀 높은 타겟을 만들어 놓고 이 테크 자이언트가 앞으로 메타버스를 지배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의 미래를 믿는다면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넌지시 우리한테
팁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에버코어가 평가할 때 가장 그 메타버스에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되는데요. 정답은 바로 애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투자자들은 지금 애플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애플이 이노베이트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 이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용할 수 있고 그 스케일이 있잖아요.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강력하고도 독특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vertical integration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한꺼번에 이렇게 구축해 놓고 다양한 방면으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아밋 다리아난입니다.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금 AR, VR 그러니까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을 굉장히 뜨거운 토픽으로 만들어줬다. 좀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히 지난 4년 이상 이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버코어가 얘기하기를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하이프, 주가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말 정도가 되면 아마도 공식적인 런칭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카탈리스트가 되거든요. 기폭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어떠한 기폭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장비를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애플이 iOS를 연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애플 스토어가 연장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애플 스토어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 가서 우리가 애플을 다운로드 받고 이용할 때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애플 스토어라든지 iOS가 장차 가상현실로 진출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플랫폼이 하나 더 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컨플런스라는 것은 이제 융합, 합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뭐가 합쳐져서 애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냐면 100개가 넘는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패턴츠가 있다. 특허라고 부르는 거죠. 특허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관련해서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한 100개가 넘는 패턴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 분야에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해서 많은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앱을 개발하는 리소스가 너무나 많다. 인적 자원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되고요. 너무나 자원과 자본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융합해서 힘을 합쳐서 굉장히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애플이 AR, VR 헤드셋 있잖아요. 이렇게 또 쓰는 거. 이 헤드셋을 아마도 올해 안에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출시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애플 글라스 역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이 두 가지의 커다란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에버코어가 기대하기로는 이 헤드셋 같은 경우는요. 애플 글래스보다 안경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의 헤드셋 같은 경우는 올데이 디바이스는 아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쓰고 있는 디바이스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유저 케이스라는 것은 어디에 활용이 되냐. 게임이라든지 미디어를 볼 때, 뉴스를 이제 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줌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그 반도체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홈그로운 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얼리티 OS 운영 체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운영 체제를 이용해서 구현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가격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지금 예상하는 것은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이 만들어내는 이 헤드셋은 $750 혹은 그보다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50으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을 측정하게 되면 750을 베이스로 하게 되면 애플이 만약에 600에서 700만 유닛을 판매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해에 그렇게 판다는 겁니다. 2022년 올해 한 해 그렇게 판매하게 되면요. 이게 결국 5빌리언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킨다. 엄청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여기 보면요. 나중에 가서 iOS를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러니까 이제 애플 생태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7.5%만 만약에 이 헤드셋을 사게 되면요. 그 의미는 매출로 보면 18.1빌리언이 늘어나는 셈이고 181억이죠.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EPS 같은 경우도 19센트가 더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이 한 가지의 장비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헤드셋이 대박이 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에어팟이 나오는데
에어팟 같은 경우는 대박 상품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에어팟만큼 만약에 대박이 난다면 1년에 레비뉴가 38빌리언까지도 가능하고 EPS도 0.41이나 늘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앞으로 이제 헤드셋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안경이 언제 정도 출시가 될런지, 그리고 출시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의 촉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요, 세이브로라는 웹사이트입니다. save로.or.kr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한국 예탁 결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각 종목에 들어가 있는지 보관 금액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순위가 쭉 나옵니다. 보관 금액이 여기 나와 있고요. 미국 주식만 제가 지금 뽑아 놓은 거고요. 종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관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뭐 1위는요, 이제 뭐 독보적입니다. 2위인 애플과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무려 148억 이상의 보관 금액이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2위는 애플, 3위는 엔비디아, 4위는 알파벳,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 6위는 아마존이고요. 9위에 지금 루시드 신생 기업이 들어가 있고 10위는 메타 플랫폼즈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위 안에 항상 보이던 기업 하나가 보이지 않는데요. 바로 지금 15위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월트 디즈니가 항상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를 하고 또 오히려 이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외에도 아무래도 주가가 주춤하니까 보관 금액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순위가 지금 15위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은 디즈니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뽑아봤는데요. 올해 2022년도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겐하임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디즈니의 그 종목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프로핏 그로스, 그러니까 순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좀 둔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메인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주제 공헌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어떻게 보면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1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겐하임이 금요일 날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월트 디즈니의 평가를 낮춰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인용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 코스트가 올라갔냐면요, 다이렉트 컨슈머 세그먼트니까 우리와 같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이러한 비즈니스 섹터, 즉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주제공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부르는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이런 쪽에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쯤 되면 2022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회복이 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외 활동도 하고 이런 디즈니 같은 데 찾아가서 붐이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멀게만 느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두 가지 그 메인 비즈니스가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라고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 기업은 또한 프라이스 타겟을 줄였는데요. 원래 $205의 목표 주가를 주고 있었는데 165로 이번에 구겐하임이 목표 주가를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에 비해서 한 7, 8%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즈니가 원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지출을요, 약 80억 달러를 늘릴 것이다. 어디를 위해서 늘리냐면 지금 컨텐츠입니다. 따라서 디즈니가 지금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에 너무나 많이 밀리고 있는데, 밀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엄청나게 인기 많은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히트작을 내고 있는 넷플릭스에 비해서 디즈니 쪽은 이렇다 할 컨텐츠가 나오지 않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경쟁의 저울이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경쟁에서 한번 살아남겠다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어닝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많은 돈을 지출하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디즈니가 갖고 있는 테마파크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적인 진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한 해 동안 디즈니의 주가는요, 무려 1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27% 올라간 해였기 때문에 너무나 타격이 큰 거죠.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이런 수치긴 한데, 문제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27%가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 디즈니 하나만 지금 14.5%가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줍줍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두 가지의 그 비즈니스 주력 상품이 둘 다 아직 회복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따라서 디즈니의 줍줍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떨어져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자세를 지키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지금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떨어져 준다면 디즈니에 좀 투자를 시작해 볼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구겐하임이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디즈니에 대한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평가를 우리와 공유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할 때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보실 기사 같은 경우는 탑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이제 성적표가 좋은 이러한 그 전문가들을 얘기하죠. 이런 전문가들이요, 몇몇 주식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베스트 롱텀 포텐셜이다. 따라서 뭐 그냥 6개월, 1년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이러한 종목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종목들이 추천되는지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 종목은 Take-Two Interactive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딕스 스포팅 굿즈고요. 세 번째는 시스코,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G스케일러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커버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일부 방송에서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평가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조금 이따가 방송될 2부에서는 G스케일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1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누가 추천해주고 있고 어떠한 평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평가해주고 있는,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는 댄 아이브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문가죠.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고요. 자, 이분에 대해서 일단 그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지 보면, 아이브즈 같은 경우는 7,000명의 그 전문가가 지금 팀 랭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팀 랭스에 등록되어 있는 7,000명 중에 랭킹으로 한 81위 정도를 하는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전문가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석세스 레이시 70%다. 따라서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해줬을 때 성공할 확률이 70% 정도 된다는 겁니다. 10개를 추천하면 7개는 실현화시키고 3개는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리턴이 평균 어느 정도 되냐면 44.6%. 뭐 굉장하죠. 44.6%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전문가가 댄 아이브즈다. 자,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이분의 목소리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는 이번에 불리시 레포트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는 리포트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딜리니에이팅이라는 것은 이제 기술을 하다,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설명했냐면 얼마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해 보이는지 대해서, 자, 이제 어떤 면에서 강력해 보이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 댄 아이브즈가 12월 달에 그 파이낸셜 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고서를 좀 분석을 해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강력해 보인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 너무나 미래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기운을 얻고 있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냐면요. 강력한 지출 현황,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애저 클라우드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넥스트 기어를 갈 것이다. 지금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넥스트 기어니까 기어를 바꿔야 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할 때 너무나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면 기어를 다음 단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애저 클라우드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브즈 같은 경우는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타겟 프라이스
프라이스 타겟은 375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다른 전문가들, 다른 시장의 참여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너무나 보수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그 월스트리트 전반적으로 리모트 워크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원격 근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이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의 트렌드의 그 현실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댄 아이브즈 같은 경우는요, 이 리모트 워크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갈 하나의 단면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저당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그 원격 근무라든지 아니면은 재택근무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진화의 모습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리모트 워크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요, 지금 1 트릴리언까지도 가능하다. 1조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커다란 시장이 이 원격 근무 클라우드 시장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은 1위 기업이잖아요. 클라우드의 최강자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 시장 점유율도 뺏어오고 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피스 365 역시도 이번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형적인 가격 결정권이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거의 독점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번에 가격을 많이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한 5빌리언 정도, 5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장점이 많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댄 아이브즈는요, 선정한 주식 중에 70%가 성공을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의 예상이 어느 정도 적중이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유드릴 기사는요, 한동안 조금 뜸했습니다. 주식 투자 기관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추천 종목의 리스트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죠.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은행인 JP 모간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새로운 그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P 모간이 이번 주에 탑 스톡픽,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탑픽 주식들을 우리한테 공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JP 모간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번씩, 그러니까 먼슬리 리스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의 리스트를 매달 업데이트를 해서 시장에 공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모든 주식들이 지금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선정하는 주식은요,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리스트로 정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월 달에 들어서 새롭게 들어온 뉴커머들이 있는데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두 번째로 플러그 파워, 세 번째로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이렇게 세 종목은요, 원래는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지 있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새롭게 이번에 합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아쉽지만 이 JP 모간의 우량주 리스트에서 벗어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쫓겨난 거죠. 자, 일단 룰루레몬이 이번에 탈락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 번째로 리전시 센터즈, 그 밖에 4개의 다른 주식들도 이번 달에는 이 리스트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JP 모간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리스트 중에 10개의 주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올라온 주식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 네임은 BK이고요. 두 번째로 플러그 파워 역시도 이번 달부터 합류가 됐죠. PLUG, 플러그가 티커 네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UTHR이 티커고요. 네 번째는 캐터필러, CAT고요. 자, 다음은 알라스카 에어그룹입니다. ALK, 타겟 코퍼레이션, TGT, 메타 플랫폼즈가 아직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FB, 그리고 엘리 릴리 앤 컴퍼니, LLY. 아홉 번째로 라스베가스 샌즈 코퍼레이션은 LVS고요. 마지막 10번째로 애플이보입니다. AAPL. 이렇게 10종목을 지금 JP 모간의 애널리스트들은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줬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초반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마터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명연설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요,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보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우리가 했던 일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지키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사회, 우리 세상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는 결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잖아요. 자, 과연 어떤 이야기를 이 명연설을 통해서 했는지 직접 그의 눈빛 하나하나 그리고 제스처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그의 연설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